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17장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17장을 마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전류와 전기 저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기 저항이 이렇게 온도의 함수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저항 온도 계수라고 그랬다, 그죠? 온도 계수이고 물질의 어떤 고유한 성질이다 이거는. 그래서 물질들마다 다르다. 그럴 적에 우리가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갈수록 이 T가 올라가면 갈수록 이 플러스가 되고 이 자체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저항이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도체에서 아니 물질 내부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원자 집단 이 격자라 그러는데요. 그 물질의 진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분자들이 이렇게 진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 사이를 뚫고 지나갈 적에 자주 더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부딪히면은 전류가 더 잘 못 흐르게 되잖아요. 그 전류가 잘 못 흐르게 하는 정도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항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게 올라가게 돼 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16장에서도 우리가 전기 용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저축을 해 놓는가? 그걸 우리가 전기 용량, 어떤 전하를 저장해 주는 건데 그거 사실은 전기 에너지를 저축해 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축전기라 그랬죠. 그래서 그죠? 캐파시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떤 회로가 있어서 전하를 이동시켜 줄 적에 전류를 일으켜서 우리는 이런 전기 에너지를 세이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7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전류와 전기 저항이라는 걸 다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전기 에너지와 아주 중요한 전력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물리량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책에 나와 있듯이 지난번에도 그랬듯이요.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 여기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이라고 할지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하고요. 실제적으로 전자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극에서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그럴 적에 이 R에 저항 R에 흐르는 우리 전류가 뭐라고 배웠냐면요. 이게 만약에 뭐 델타 V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I는 오음의 법칙으로 R분의 델타 V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럴 적에 우리가 점점 스위치를 전가시켜 줌으로 해서 여기에 전하가 계속해서 흘러가겠죠. 그죠? 계속해서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전하 델타 Q가요. 이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전하는 이렇게 간다 그랬습니다. 델타 Q가요. 그러니까 전자의 사실 움직임이죠, 그죠? 근데 똑같은 양이 흘러간다고 봐야 되겠죠. 요게 시간당. 그래서 I를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Q 전하량은 똑같아야 돼요. 부호가 반대인 것이죠. 그럴 적에 우리가 전하 델타 Q가 저항기를 통해 지나가면서 델타 Q 델타 V만큼의 에너지를 잃게 된다. 왜냐면은 이 전하를 움직이는데 그만한 에너지를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전지를 가지고 전류를 연결해서 이게 뭐 전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는데 계속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이만큼의 에너지를 계속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을 해야 되죠, 이거를. 맞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델타 T가요 끝치게 나오는데 델타 T분의 델타 Q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류에다가요 이 델타 V를 곱한 것이 만큼의 파워가 시간당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I 델타 V가 되죠. I의 델타 V가 됩니다. 요것이 I잖아요. 그죠? I 전류의 정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을 우리가 파워라 그래가지고요 저항기에 전달되는 에너지율이다.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에너지니까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에너지니까 그래서 P를 우리가 I의 델타 V로 하고 이거를 우리가 전력이라 그래요. 전력. 그래서 이게 17-8식입니다. 즉 단위 시간당 여기 식을 써야 되니까 여기 쓸게요. 단위 시간당 저항에서 어떤 사용하는 에너지, 손실되는 에너지 뭐 단위 시간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델타 V가 R분의 V2에서 보면 델타 V가 어떻게 됩니까? IR이죠. 이게 오음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줘 버리면요 이것을 여기 대입을 시켜줘 봅시다. 이게 대입시켜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I에다가 IR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I 제곱 R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P는 여기 다시 써볼게요. 세 가지 형태로 우리는 나타내 줄 수 있다. P는요 I의 델타 V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I의 제곱의 R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요 I 대신에 R분의 델타 V를 여기 넣어주면요 어떻게 될까요? R분의 델타 V의 제곱이 되기도 합니다. I분의 델타 V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형태의 어떤 전력을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저항기에 공급된 전력을 알 수 있고요. 새로운 물리량을 배웠으니까 단위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 P라는 파워 첫 번째 글자를 써서 그런데 I의 델타 V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암페어와 곱하기 볼트가 된다, 그죠? 암페어 곱하기 볼트인데 이것을 우리가 와트라 그래요. WATT 이래가지고 와트 첫 번째 글자. 그래서 이것을 사람 이름의 첫 번째를 와트라 그러는데 이거는 줄 한편으로 줄 per second 왜 보십시다. 단위 시간당 저항에서 어떤 공급되는 에너지, 손실되는 에너지 이렇게 본다고 볼 적에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단위 시간당 해야 되니까 세컨드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줄 per watt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에너지의 단위, 전기 에너지 단위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그래서 이 에너지는 와트에다가 세컨드를 곱하는 1줄이라는 게 있어서 1와트가 1세컨드 안에 공급되는 걸 말하죠.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 세컨드 너무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트하고 킬로와트의 아워라는 이러한 단위도 많이 쓴다. 10의 3성와트, 3600초 그런 거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료를 내는 그 전기료 세금 계산서를 낼 적에 보면 킬로와트 아워라는 그 킬로와트 C라고 있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10의 3성와트에다가요 곱하기 3600초죠, 세컨드죠, 그죠? 그래서 3.6 곱하기 10의 6성 와트
세컨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3.6 곱하기 10의 6승 줄이 됩니다. 줄. 그것이 지금 17-10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생활 공간에 우리가 보통 이러한 정기적인 것들이 많이 이용되는데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자. 예제를요 17-4를 보면은요 생활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걸 씁니까? 델타 V가요 2.2 곱하기 220V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2.2 곱하기 10의 제곱볼트죠. 그 다음에요 전류가 20A가 갑니다. 최대 전류가 이게 20A예요. I가 20A입니다. 또 뭐가 주어졌으면 이 전원으로 75W짜리 자 A번 P가 75W짜리 전구 몇 개 켤 수 있냐? 전구 몇 개? 개수죠. 그럼 이 R이 대체 몇 개가 전구가 되는 R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 개를 붙여서 찌게 가능하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의 공급 최대 전력량 한번 계산해 보면은 P가 지금 이 P 전구죠 이거는 그죠? 전구 한 개가 쓰는 거. 그러니까 P 토탈을 해보니까 I의 델타 V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I가 지금 20A고요. V가 2.2 곱하기 10의 제곱이다 그죠? 그러면은 4.4 곱하기 10의 3승이 된다 그죠? 와트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전구 몇 개냐? 전구 한 개당 75W니까 나눠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P는 P 전구 한 개당 곱하기 뭐 N개 N개를 뭐로 썼습니까? 전구수라고 합시다. 여기요 그냥 여기 전구수 정확히 떨어질 줄은 모르겠지만 최대 몇 개라고 했으니까 대체형적으로 나눠서 가장 큰 정수를 택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P 전구를 해주니까 이건 지우고요. 한 개당 전구 한 개가 쓰는 걸 계산하니까 이제 여기로 쓸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4 곱하기 10의 3성 나누기 75를 해줍니다. 그죠? 맞습니까? 4,400 나누기 75를 하니까 7, 6, 5, 30 안 되네요. 60개 아니 50 한 8개, 7, 9개쯤 되나요? 58.7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58개는 충분히 켜고 남는다는 겁니다. 58개는. 그래서 전구수는 58개 정도가.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B번 보시면요. 킬로와트 시당 그 전기세가 100원이래요. 자 보십시다. B번 한번 보시면요. 전기세가 1kWh가 당 100원이에요. 싸다 그죠? 100원이면은 질문이 뭡니까? 8시간 이 전구를 8시간 작동시키는데 비용은 얼마냐? 자, 전구를 8시간 그러니까 시간 그대로 가져가긴 한데 이때 잠깐만요. 그러면은 전구가 우리가 58.7을 하라는 건가? 맞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쓰는 게 와트가 이거라 그랬거든요. 그럴지게 전체적인 우리 에너지를 구해야 되죠, 그죠? 전기 에너지
8시간 동안 쓰는 전기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P 곱하기 델타 T를 해야 되는데요. 맞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와트 여기에 4.4 곱하기 10의 3성 와트죠? 각 킬로와트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워다 그죠? 8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8시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킬로와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32, 32니까 35.2 킬로와트 아워가 되겠다. 그죠? 요거 곱하기 요거 하니까 35.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이게 킬로와트고요. 이게 K 킬로와트고 H다. 그래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는 이만큼 쓰는데 1킬로와트라는 게 비례관계식을 써봅시다. 1킬로와트에 100원이면은 35.2를 쓰면은 X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되겠네요. 3,520원이네요. 요거 두 개 곱한 것이 요거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또 킬로와트 아워니까 이거 없어지고요. 35.2 곱하기 100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3,520원이다. 답이 맞네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시간도 있으니까 17.5도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7.5 이번 어떻게 17장에는 개념들은 뭐 전기, 전류, 전기저항, 전기에너지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예제가 많지 않아서 또 풀어볼게요. 왜냐하면 개념들이 간단해서 그렇습니다. 전류라는 것이 뭐 델타 T분의 델타 Q 하면 되고요. R은 I분의 RV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한 식으로요. 그 다음에 전열기에 의해서 변환된 전력 이렇게 발임이라든지 우리 전열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태양전지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태양전지가 전열기가 아닌데요. 실제적으로는 열이 되게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효율이 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3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70%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열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열을 어떻게 히트를 어떻게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는가 그런 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핫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저항이 무조건 주어진 거 먼저 쓰라 그랬죠. 8ohm이에요. 니크롬선이다. 전열기에 다리미 같은 거다 그죠? 니크롬선 50V 델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제 이게 지금 이런 건데 여기에 50V가 주어져 있고요. 이게 지금 8ohm이라는 거예요. 이런 회로죠, 그죠? 그럴 적에 도선에 흐르는 전류 A번 I와 P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I는 ohm의 법칙에 해가지고 I는 R분의 델타 V다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8분의 50이 된다 그죠? 8분의 50 그래서 6.3 6.2 얼마나 되죠? 6.25인가요? 6.25A가 되고요. 그 다음에 P는 어떻게 되느냐? P는 뭐 이걸 이용해도 되고 바로 R분의 V, 델타 V 제곱해도 되죠, 그죠? 또는 I 제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R 8분의 50의 제곱이죠, 그죠? 한 2,500이다, 그죠? 8분의 2,500 하니까 30, 324고요. 100 남죠? 가면 312 정도 되네요. 좀 뭔가요? 맞더니요.
312.5W, 313W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B, 전열기를 사용하여서 이원자 기체, 즉 이거는 가열하는 거니까 이제 일종의 커피포트다, 그죠? 커피포트 문제겠네요. 열을 이용해서 물을 가열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건 똑같은 그래프라고, 똑같은 전기회로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B번 한번 볼까요? B번을 보면은 B번은 전열기로 인해 이원자 부채 2.5 곱하기 10에 2.5 곱하기 10의 몇 승주? 3승몰인가요? 몰을 델타 T가 10도씨에서요 얼마 25도씨인가요? 까지 가야 하는데 물이죠, 그죠? 아니에요. 공기를 가열시키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시간. 이때 몰 비율이 2분의 5R이 돼요. 1몰당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을 말합니다. 몰 비율 2분의 5R이라고, 이거를 R은 이산기체 상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럴 적에 우리가 에너지와 열과의 관계를 이용하고요. 맞습니까? 자, 지금 시간당 주는 에너지가 이만큼이에요. 시간당 주는 에너지가 이만큼일 적에 우리가 이러한 몰이 있다고 할 적에요. 기체의 몰이 있어요. 이것을 15도씨 변화시키는데 15 델타 T가 지금 이래서 15도씨잖아요. 그러면은 Q를 우리가 얼마만큼을 줘야 되는가? 델타 Q를, 그러면 이걸 올리는데 필요한 걸 먼저 구해보자. 그러면은 M에 C에 델타 T가 되거든요. 그럴 적에 이 M 몰수가 되고요. 여기에 2.5 곱하기 7 3승몰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몰 비율이 2분의 5R, 여기에 C가요 비율이죠. 5R이 되고요. 델타 T가 25 빼기 10이다. 원래는 절대 온도로 고쳐서 하는데 아무 상관없죠, 그죠? 빼기니까. 그럼 R이 뭔가 이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산기체 상수, 저거는 아보가드로수 곱하기 볼트만 상수인데요. 여기에 N에 N이 아니고 N이에요. 몰수니까 N에 CV에 이게 델타 T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8.31 곱하기 뭐 이게요 8.31 곱하기 10의 8승인가요? 아니네요. 그 다음에요 올 K 볼 K다. 켈빈, 여기 켈빈 있고 이거 없어지고요. 몰은 여기에서 없어졌죠? 이거 없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줄이 남아요. 이거 다 계산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7.79 곱하기요 10의 5승줄이라는 거예요. 이만큼이 있어야지, 요게 Q만큼 있어야지, 요만큼 있어야지 어떤 물체를 15도씨 증가시키는데, 그것을 이 전열기를 사용할 적에 얼마만큼 시간이 들어야 되느냐가 이게 같아야 된다, 그죠? 델타 Q가 다행히 Q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 곱하기요, 잘 보세요, 또 P 곱하기, 이게 단위 시간당 주는 에너지니까 곱하기 델타 T를 하면서 이것이 Q가 돼야 되겠다, 그죠? 이 델타 Q가 책에 Q가 되어 있으니까 Q로 합시다. Q로 되어 있죠? 내부 에너지 정의인데요. 다행히 Q로 지금 아직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델타 T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델타 T는요 T분의 Q가 됩니다. P는 313이라고 했고요. 312.5가 되고요. 여기에 Q가요 7.79 곱하기 11을 쓰니까
15승이네요. 10에 5승 하니까요. 답이 2.49 곱하기요. 10의 3승 세컨드가 나와요. 이게 2.49 곱하기 10의 3승 세컨드가 나옵니다. 초가 나옵니다. 그만큼을 이렇게 약 얼마 정도 됩니까? 한 초가 60이죠. 2400초니까 2400초 정도 되네요. 2500초지. 2500초. 그러면 40분 정도를 가야 되네요. 40분. 이 몰이 되게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몰이 기체 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일종의 온풍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공기의 전체적인 온도를 아주 추운 겨울날 10도씨였는데 25도씨로 바꾸는데 충분히 따뜻하게 만들려면 한 40분 정도 미리 와서 이렇게 공기를 데워놔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사용량가요. 요금을 계산해 보라 하면 전력 사용량은 우리가 킬로와트 아워로 계산하면이니까요. 이게 아까 전에 저게 7.79 곱하기 C 보면은요. Q가요. 가해줘야 될 어떤 열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당연히 7.79 곱하기 10의 5성 J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킬로와트 아워로 고쳐보면 되겠다, 그죠? 킬로와트 아워. 그러면은 이것이 전기세를 일단 계산하려면은요, 이거를 우리가 1줄이 1와트 세컨드니까요. 맞습니까? 그럼 이것을 10의 마이너스 3성 킬로와트고요. 또 1세컨드는 3600분의 1아워대로, 그다음에 킬로와트 아워대로 이렇게 고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고치니까 어떻게 되죠? U가요. U가 7.79 10의 5성 곱하기 1줄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된다, 그죠? 10의 마이너스 3성 그 다음에 곱하기 3600분의 1 킬로와트 아워가 되죠. 단위가 이제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자 이거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없어지면 되네요. 36분에요 7.79 나올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죠? 0.216 킬로와트 아워가 돼요. 0.216. 그래서 전기세를 이제 1kW 아워 설치기 아까 전에 100원이라고 하면은 21.6원이 되는 거죠, 그죠? 답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 페이지 445페이지를 보면은요, 초전도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요, 저항이 0이 되는 그런 물체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초전도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0인 물체를 말한다. 물질을 말하는데요. 어떤 온도 이하가 되면은요, 이 저항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물질의 온도를 계속 내리면은 계속 이렇게 T가 여기 있고 여기 R이라고 할지요. 많은 물질들이 온도가 내리면 저항이 계속 줍니다. 왜냐면은 그 안에 있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지 않고 낮아지기 때문에 저항은 계속 줄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떨어져서 완전히 제로가 되는 이러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들이 이러한 성질들을 약간은 가지고 있는데 이 온도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저항이 0이 되는 이 온도를 우리가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임계. 그래서 TC라고 불러요. TC. 크리티컬한 템퍼러처다 해가지고 크리티컬 임계 이런 말이죠. 어떤 점에 어떤 그 지점에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걸 우리가 임계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는 온도가 임계 온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얼마나 남는가? 4.2도 K에 쌓고. 근데 요즘은 이런 임계 온도가 높은 100도 K, 뭐 그 200도 K 근처가 되는 이런 물질들도 만들어졌습니다. 4.2도 K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쓰기는 참 사실 어렵잖아요. 왜? 이 온도를 낮추는데 에너지가 엄청 들거든요. 온도를 낮추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됨으로 해서 이 온도 자체를 많이 올렸습니다. 얼마나 올렸는가? 자, 보시면은요. 페이지 445페이지 표 17-2를 보니까요. 징크라든지 알루미늄, 금속들이 대부분이 초전도체가 되는데요. 10도 K 이하에서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레드 틴하고요. 레드 저미니움, YBCO라는 그런 놈들이 100도 K 근처로 되죠. 그래서 이러한 초전도체, 그래서 저항이 어느 온도 이하에 가서 0이 되는 그러한 물질 상태를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그러는데요. 이 초전도체가 갖는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마이슨의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요. 효과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있잖아요. 자기 부양하는 자석에 의해서 반자성 현상이 일어나가지고요. 보통의 물질들은 이거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석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적에 자석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요, 쇠를 못을 갖다 붙이면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여기에 붙고 또 붙고 이런 식이라서 우리가 이런 놈들 보통 상자성체라고 그러는데요. 자, 초전도체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신기하게도 요 위에 가서 놓으면은요, 이게 초전도체다. 초전도체면은요, 자석 위에 떠요. 이걸 우리가 자기 부양 또는 부상이라고 해요. 자기장을 걸어주고 이것을 온도를 낮춰, 아니면 이걸 온도를 낮춰주겠죠. 이걸 자석으로 보고, 그죠? 책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시다. 그대로 할게요. 이걸 연구자석이라 했습니다. 죄송해요. 이걸 연구자석이라 해요. 자, 그러면은 중력도 있고, 그죠? 이래서 아마 온도가 TC 근처가 초전도체가 아니면 얘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온도를 어떤 TC 이하로 낮춰주면요, 낮춰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여기 있는 물체가 초전도체가 되겠죠. 그래요? TC 이하에서는 초전도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초전도체의 어떤 영역이죠. 이건 도체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초전도 영역이 되면은 아까 뭐라 했냐면 마이슨의 효과라는 게 생기는데, 반감자석처럼요, 자석이 반대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얘가 공중에 뜨게 됩니다. 반발력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이거와 자성에 의한 반발력이 생겨요. 그것이 마이슨의 효과. 그래서
반발력이 생겨서 얘가 중력을 이겨내고 공중에 뜨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반발력이 세가지고 이 중력을 충분히 이길 정도로 영구 자석이 붕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걸 온도를 다시 높여주면 내려와요. 결국은 얘의 성질이 바뀐다는 거죠, 그죠? 이것의 성질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온도를 내려줄수록 온도가 내려주면 얘가 떴다가 온도를 올려주면요 다시 이런 도체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초전 도체가 아니니까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그런 자기 부상의 효과가 있고 있다. 그것이 그림이 페이지 445페이지에 17-11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서 심장의 상태를 측정하는, 그래서 정기적인 시그널을 줘서요 우리가 정기적인 그 리스판스를 반응을 보면서 심장의 활동이 어떤가에 대해서 체크하는 그 심전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분석이 되는가도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장을 마치면서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방송을, 이 동영상을 보는 그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숙제의 지식인데요, 17장입니다. 17장에 6문제를 내어드릴 건데요, 3번, 5번, 9번, 12번, 3번, 5번, 9번, 12번, 그 다음에 15번, 18번, 20번, 7문제는 15번, 7문제를 이 강의를 듣고 일주일 동안 풀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 회로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가장 간단한 회로에 대해서 그냥 직렬 회로 한 개를 공부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18장에 가서 이제 직류 회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뭐 회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병렬로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해보는 그러한 회로에 관한 법칙들을 공부하고 예제들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18장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8장부터를 잘하려면 이제 16장, 17장을 잘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전기 용량에 대해서 보이고요, 17장에는 저항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은 전기 저항하고 뭐 그 다음에 축전기 같은 게 다 나오는 그런 회로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좀 어렵다고 평가되는 이 전자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은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면은 아주 자세히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